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양대 지수 모두 상승폭을 키우면서 1%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남은 5장 이슈별로 종목별로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 이주호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반도체 섹터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모두 양시장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단 한 가지 종목만이 지금 웃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다 매물을 내놓으면서 삼성전자 지금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빼고 다 간다라는 그런 볼멘 소리가 나올 정도로 삼성전자 주가가 지지부진한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차트를 보니까 1월 초에 1월 휴가 때 잠깐 반짝 오르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팔고 있는데 삼성전자 언제쯤 좀 오만전자에서 탈피할 수 있을까요?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사실 지금의 절대적인 가격을 놓고 보면 삼성전자는 당연히 매도의 어떤 투심보다는 매수를 해야 되는 위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주식이라는 게 매수한 이후에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이제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는데 그 속도에는 참 부족함이 많은 삼성전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잘 해왔던 건 뭐였냐면 디램에서 이제 시장 점유율, 그리고 이제 디램에 대한 가격, 그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견고함,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무너진 상태. 그런데 이러한 업황 자체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반도체 산업에 지금 먹구름을 들이운 지가 벌써 꽤 됐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혹은 엔비디아는 혹은 브로드컴은 혹은 인텔은 혹은 TSMC는 각자 그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했는데 삼성전자는 그 다양한 노력에 대한 어떤 결과물을 지금 맺지 못한 게 가장 큰 아쉬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구간에서 더 밀리지만 않는다면 다행이지만 저는 더 밀린다고 하면 굉장히 또 수급적으로 위축이 될 수도 있으나 그래도 매수는 해야 된다, 그리고 보유는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신 삼성전자가 가려면 두 가지가 이제 충족이 돼야 되죠. 일단 첫 번째, 실적이 좋든 안 좋든 4분기가 되었든 1분기가 되었든 실적 시즌이 조금은 지나야 된다라는 게 저의 첫 번째 생각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HBM 콜테스트에 대한 시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벌써 이렇게 되면 반년이 넘어서 1년이 지금 거의 다 되어가는 시점, 이제는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너무 늦게 지금 들어가는 일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승인 일정에 따른 수급의 변화도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삼성전자 지금은 매도할 가격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공격적으로 매수할 것도 아니고 또 매수했다 그래서 너무 강하게 올라오는 것을 기대하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겠는가? 힘은 다른 쪽에서 나오고 있죠. SK하이닉스와 이제 다른 밸류 체인에서 좀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현재 강보합권으로 상승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버텨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가 지지부진한 동안에 SK하이닉스가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최근에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삼성전자의 2분의 1, 절반 수준까지 올라왔는데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2007년, 2008년 그 사이에 포스코가 중국 특수로 삼성전자의 시총 절반까지 올라왔던 그때를 이후엔 처음인 셈입니다.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내일이면 그 성적표를 받아들이는 날인데요. 아무래도 HBM 매출 성장 기대감이 붙으면서 오늘 SK하이닉스도 그렇고 HBM 관련 장비주들이 특히나 강한 상승 탄력 보이고 있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DIT, PSK홀딩스, 한미반도체 다 지금 10%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지금 시나리오별로 한번 제시해 주실까요? 네, 우선은 일단 영업이익이 만약에 예상치처럼 8조 원을 상회할 경우에 일단 지금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만약에 진짜로 8조 원 이상 나왔을 때 여기서 상승을 그만하고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온다, 그럴 수 있겠죠.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만약에 하이닉스가 이번에 8조 원을 넘어서고 그보다 더 좋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경우에는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만약에 영업이익이 좀 안 좋게 나왔을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짧은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약간 실망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실망 매물이 출회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충격적인 뭐 그런 매물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추세를 돌렸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역시나 중요한 것은 이제 SK 하이닉스는 거의 뭐 HBM 쪽으로는 독보적인 존재라는 것이고, 그 밑단에 있는 밸류체인을 가진 기업들도 이와 함께 동행해서 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이닉스가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오면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올해, 그러니까 지금 4분기 실적이 잘 나오고 만약에 이제 이번 올해 1분기, 2분기 전반기에도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반영이 된다 그러면은 주가는 지금 여기서 머무를 것이 아니고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만약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번 실적도 잘 나오고 앞으로 전망치나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좋게 나온다고 한다면 고점, 전고점까지도 돌파하면서 신고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부정적으로 보기에는 지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좀 예상치보다 조금 낮게 나와서 충격이 나와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단기 차익 매물을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보고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을 한번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최근 SK하이닉스가 5일선을 타고 꾸준하게 우상향 기조를 그리고 있는데요. 내일 실적이 발표됩니다. 역대급 영업이익 8조 원을 기대하고 있는데 어떤 성적표를 제시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초반 로봇주들로 수급이 확인됐는데 역시나 빠른 트럼프 트레이드 순환 매장세가 나타나서 그런지 지금은 로봇주들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윗꼬리를 달았고요. 이 수급이 뭐 양자컴이나 우주항공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로봇주 대응 전략부터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로봇주들 그동안 단기간에 정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 매물, 세로 현상이 나타날 거라는 생각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신규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보유자분들은 이 로봇주들 어떻게 좀 대응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빠르게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트럼프 2기 시기뿐만 아니라 올해에는 그래도 로봇주가 어떤 유의미한 대표 브랜드들이 런칭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애플하면 아이폰이 떠오르고 삼성하면 갤럭시가 떠오르는데 로봇 기업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아마 없으실 겁니다. 두산 로보틱스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대표 제품들이 이제 하나 둘씩 출시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로봇주들은 계속해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최근 가파르게 올라왔기에 이평선들이라고 하죠. 이 이평선들과 이평선들의 거리를 이제 이격도라고 우리가 기술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이격도가 조금 벌어진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기간 조정이라든지 가격 조정이 조금은 나올 수는 있어도 여전히 로봇주들은 올 한 해 길게 본다면 당연히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로봇주는 로보티즈가 이제 대장의 역할을 좀 자리하고 있어서 로보티즈가 급격하게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저는 후발주자들을 충분히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고, 현재 구간이라도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을 좀 뽑아 본다면 저는 유로메카처럼 일단은 포스코가 뒤에 있고, 그리고 앞에서 여러분들 무인 카페 가보시면 로봇 스스로 커피 만들어주고 막 우동 국수 만들어주고 하는 로봇 보셨을 거예요. 그거 메이커가 다 유로메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로메카를 보는 게 가장 지금은 좋지 않을까 싶고, 또 로봇의 3대 부품 중에 감속기라고 하는 부품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속기 관련 기업들 중에선 현재 구간에선 SPG와 SBB테크도 저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장 마감 이후 감성 로봇 마인드봇이 공개가 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주목받았는데요. 현재 로봇주들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윗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쉬어가는 구간에서 뉴로메카, SPG, SBB테크 같은 로봇 기업들 눈여겨보자라고 특징주로 꼽아주셨으니까요.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는 AI 인프라 관련 업종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AI 인프라에 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AI로 미국의 황금기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자료를 보시면 데이터 센터 확장을 목표로 다양한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일단 먼저 텍사스를 포함한 여러 장소에 이제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건설된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또 당연히 이 데이터 센터 건립을 위해서는 전력이 필요할 거고요. 에너지도 필요합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그래서 그런지 오늘 뭐 원전주들도 그렇고 전력 설비주들, 변압기, 전선주들 다 너나 할 것 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쪽을 더 좋게 보실지 전력과 원전
탑픽 꼽아주실까요? 이것도 정말 고르기 어려운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 네. 정말 양쪽 섹터 모두 다 힘이 너무 좋기 때문에 누가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네. 우리가 주가 오른 측면만 따지고 보면은 좀 전력기기 쪽은 원전에 비해서 훨씬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저는 부담감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오히려 원전 쪽을 좀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력 설비 관련주들 대부분 뭐 많은 종목군들이 또 신고가 영역까지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게 안 좋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 더 오를 자리가 남아있는 원전 쪽을 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력 설비주들이 최근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원전 쪽을 보자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원전주들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럼 원전에서 특징주도 하나 좀 꼽아주실게요. 네, 저는 뭐 사실 지금 뭐 두산에너비티는 너무나 좋고요. 사실 맞아요. 그것도 뭐 아직 저도 상승 자리에 많이 남아 있고 그리고 BHI가 사실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가격 부담감이 있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조금 덜 오는 종목 중에 우리가 좀 본다고 한다면 저는 한전기술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지금 신한울 3, 4, 5기에 대한 그런 뭐 견조한 실적에 대한 밑바탕이 돼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SMR 설계에 관련된 부분, 정부 과제 기술료 수익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이 한전기술은 설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SMR이 만약에 미국에서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같이 우리 한전과 함께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웨스팅하우스의 그런 부분들도 해소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 쪽에서 SMR과 관련된 뭔가 이슈가 있다고 한다면 한전기술이 저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 물론 변동성 자체도 그렇게 뭐 크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타 원전주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2월 달에 급락 나왔던 부분들을 지금 다 만회를 한 상황입니다. 만회를 했고 만약에 이제 7만 원대에 안착하면서 돌파가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추가 상승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원전 SMR 설계와 관련된 한전기술, 기술력 있는 기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원전주들, BHI, 두산 에너빌리티 모두 다 강한 시세를 내고 있는데요. 그 후속주로 한전기술 7만 원 선에 안착하는지 여부를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후속주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장중에 건설기계 섹터로도 수급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노후화된 도로와 LA 산불 피해 복구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건설 기계 쪽은 또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도 같이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세 가지 호재들이 다 지금 겹쳐 있는 것 같은데 건설 기계도 좀 눈여겨 봐야 될까요? 당연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대장은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기업일 것 같은데 효성중공업입니다. 효성중공업이 대장이에요? 효성중공업 뭐 전력기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요. 전체 매출에서 지금 전력기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뭐 50에서 60% 육박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외의 사업부가 효성중공업도 이제 본업이 건설기계 혹은 이제 인프라 쪽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제 전력기기와 인프라 투자까지 합쳐서 볼 수 있는 게 효성중공업이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포커스는 어디죠? 미국입니다. 미국이면 뭐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두산 밥켓을 보시는 게 가장 현명한 판단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미국이 이렇게 먼저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관련주들이 움직이면 중국도 가만히 있진 않겠죠. 중국도 그에 준하는 또 경기 부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HD 현대인프라 그리고 이제 진성TC, DY 파워와 같은 기업들까지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기계 내에서 대장주를 효성중공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효성중공업을 살펴보니까 내년에 미국 테네시주에 위치한 초고압 변압기 공장 증설도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효성중공업 앞으로 주가 추이도 잘 살펴보시고 후속주로 두산 밥켓까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는 제약바이오 섹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제약바이오주들이 일부 오늘 오랜만에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장세에서 그동안 소외받았던 업종이기 때문에 오늘의 반등을 좀 시장 분위기가 좋으니까 일시적인 반등으로 봐야 될지 혹은 추세 전환으로 봐야 될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이주호 본부장님, 제약바이오 오늘의 상승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까요? 뭐 사실 이게 뭐 만족할 만한 상승은 아니지만 지금 워낙 수급이 좀 쏠리다 보니까 좀 이 정도로 만족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가 갑자기 지금 뭐 경제 지표들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축소가 되면서 좀 약간 위축이 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결국에는 올해도 중요한 것은 작년에도 그랬고 지금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결국에는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냐 그리고 플랫폼 기술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기술 이전이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냐에 지금 포커싱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작년에 많이 올랐던 기업들을 잘 살펴보시면은 어떠한 단순하게 신약에 대한 기대감, FDA 승인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보다도 가지고 있는 플랫폼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기술 이전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포커싱이 맞춰져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올해에도 그러한 흐름들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축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저는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모든 종목군들이 다 일괄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올해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냐? 그러면 트럼프 그 약가 인하 정책과 합쳐져서 과연 어떤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매출을 더 크게 키워 나갈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시면서 종목을 잘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을 잘 선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똑똑하신 게 예전에는 뭐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다 같이 올랐다면 요즘에는 다 각자 가지고 있는 모멘텀과 재료를 다 살펴보고 개별주 성향, 각자 도생의 성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제약 바이오 주요 종목들의 등락률이 나타나 있는데요. 하반기에 뭐 너나 할 것 없이 강하게 올랐다면 올해 1월 2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고가 대비했을 때 지금 상승률이 한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 여력이 더 남아있는 종목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이주호 본부장님, 아까 종목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옥석 좀 가려주세요. 저는 정말 이 아쉬운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24년도부터 지금 너무나 아쉬운 종목이 저는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인데요. 네. 이게 24년도 1월 달에 좀 한번 크게 상승했다가 그 다음에 거의 뭐 움직임이 없다 할 정도로 박스권 안에 갇혀서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셀트리온은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게 진펜트라에 대한 매출이 본격화될 것이다. 25년도에는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계속 이번에도 뭐 CDMO 쪽부터 시작해서 ADC 쪽까지 계속적으로 사업 확장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한 번쯤은 올해는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주가에. 그리고 만약에 진펜트라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지금 이 그동안 좀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이 답답한 흐름을 좀 돌파하면서 강하게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제약 바이오 기업들도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뭐 ADC 관련 기업들, 뭐 최근에 CDMO 관련 기업들 좋은 기업들 많이 있지만 어쨌든 셀트리온은 다른 바이오들 갈 때 못 갔고 근데 앞으로 갈 수 있는 힘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는 진펜트라부터 시작해서 그런 성적표가 얼마나 잘 나와주냐에 따라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신사업을 벌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주가는 지금 현재 구간에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라도 조금 모아가시는 전략 세워보시면은 올해 연말쯤에는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참 아쉬운 종목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셀트리온을 추가 상승 여력 동력이 남아있는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셀트리온 올 하반기까지 꾸준하게 관심 가져보자라는 전략까지 전해주셨으니까요. 특징주로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개별 이슈에 움직이는 업종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트럼프의 그 말 한마디 증시를 움직이면서 오늘은 우주항공 섹터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간밤 미증시에서 우주항공 테마주들이 그야말로 급등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이제 트럼프가 화성 개척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제 우주 관련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또 머스크의 스페이스 X까지 있잖아요. 네. 국내 우주 관련 종목들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우리나라 우주 관련주들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맞아요. 고민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 이맘때도 우리나라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봄에 우주항공청이 시작이 되면 우리나라 우주 산업도 정말 빠르게 어떻게 보면 업황에 대한 확장이 가능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주항공청이 시작이 되고 나서 거의 언급이 안 됐던 게 국내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11월 달, 12월 달 들어오면서 스페이스X가 시장에 이제 주목을 받으며 우리나라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인 모습은 단발적으로 나오긴 했지만 연속성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보실 때 보시더라도 테슬라의 이 스페이스X와의 연결고리가 강한 기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또 확률적으로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우리나라만의 우주항공을 좀 보신다라고 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주항공만 놓고 바라보기에는 다소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기에 개별 종목을 좀 보셔야 되는데 개별 종목을 보실 땐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테슬라와의 연결고리가 조금 더 이제 심도 있게 논의가 되는 쪽 대표적으로 HVM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쪽 보시는 것보다는 저는 HVM 이 기업 하나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우리나라에서 이런 우주항공주들이 움직이는 때를 보면 항상 누리호가 발사될 때 막 움직였었는데 이번에는 또 트럼프 2기 행정부 기대감에 또 관련 종목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HVM 특징주로 꼽아주셨고요. 앞으로 흐름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오후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양자 컴퓨팅 관련 종목들이 상승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뭐 우리로 빛과전자 이런 종목들 지금 상한가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밖에 KCS, ICTK 뭐 이런 종목들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미증시에서도 아이온큐 같은 양자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했는데 국내 관련주에선 최근 통신 장비주 쪽들이 더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지금 양자 컴퓨터주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주실까요? 네, 일단은 좀 테마성으로 움직였던 종목군들은 이게 연속적으로 이어질지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일시적으로 반등하고 또 어떠한 변동성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짓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 가파르게 조정을 받았었고 그 이후에 지금 반발 매수인지 아닌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지금 이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을 보신다고 한다면 저는 통신 장비 쪽을 보시는 게 좀 더 낫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 이 안에서 양자 컴퓨팅과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뭐 이렇게 딱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만약에 굳이 좀 이렇게 양자 컴퓨팅과 연결되는 기업들을 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속도거든요. 양자 컴퓨팅은 처리 속도가 빨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처리 속도와 관련이 되려면은 통신 장비에 대한 부분들이 연결이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통신 장비 쪽을 보시거나 아니면 보안과 관련된 기업을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지금 미국 증시에서 리게팅 컴퓨팅 같은 경우도 어제 지금 40% 이상 상승이 나왔는데 미증시에서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한다고 해서 뭐 무조건 간다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상승이 나왔다가도 바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변동성을 크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주의하시면서 좀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양자컴보다는 통신 장비와 보안주 관련주로 한번 트레이딩 해보는 것도 유효해 보인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매일매일 이렇게 트럼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뭐 미증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증시도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뭐 오전에는 로봇이 강했다면 현재는 뭐 양자, 암호, 우주항공, AI 인프라 정말 그야말로 빠른 순환매인데 네. 넥스트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 섹터 어디로 좀 예상하실지 아니면 이 부분 요 섹터는 아직 못 올라서 조금 아쉽다 하시는 섹터가 있을까요? 일단 트럼프는 제 개인적인 뇌피셜이지만 이룰 만한 건 다 이뤘죠. 부도 이뤘고 이제 명예도 이제 거의 다 이룬 것 같고 근데 이제 하나 마지막 퍼즐이 뭐냐라고 하면 네. 노벨 평화상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이걸 타기 위해서 그는 또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넥스트 뭐 트럼프 트레이드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재건 쪽에 조금 더 비중을 확대를 하면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대신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중소형 건설사들은 이제는 우리가 이제 1월이 거의 다 끝나가고 좀 있으면 이제 실질적 상장 그 폐지에 대한 기간이 있을 수 있는 3월이 오기 때문에 중소형 건설사들은 좀 제외하고 보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벨 평화상을 노리고 있는 트럼프, 그와 관련해서 재건주도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2시 이 시간에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